자, 이제 또 해볼까요? 자, 이제 B 들어와서 B는 이제 24번부터인데 118쪽에 24번부터지? 내가 뭐 좀 풀어줄까? 응. 28번 한번 봐볼까요? 28번? 28번을 보면 속도 문제인데 예지와 승하가 1200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걸었다. 예지가 300m를 걷는 동안에 승하는 200m를 걷는 속력으로 출발한 지 12분 만에 만났어. 예지와 승하가 각각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네. 어차피 3대2겠죠. 3대1 텐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지 참 편할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12분 동안 걸은 거지 둘 다. 그러면 일단 보면은 마주보고서 서로 걸었어. 여기에 이제 예지가 여기서 이제 출발했고, 예지가 이렇게 출발했고, 승하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1200m가 떨어졌대. 1200m가 떨어졌는데, 예지가 300m를 걷는 동안, 300m 걷는 동안, 승하는 여기서 한 200m 걸었다. 이런 거고.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걸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300m 걷는 동안 200m 거는 거니까 만약에 예지의 속도를 x m/초라 그러고 승하의 속도를 y/m초라고 합시다.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300m 걸을 동안 200m 걸었다는 뜻은 x 대 y가 3대 2라는 거 하나 준 거지. 그렇죠? 또 뭐 있나요? 12분 만에 만났다. 12분. 대충 요 정도에서 만났다고 쳐봐. 근데 얘도 12분 걸렸고, 얘도 12분 걸린 거 아니야, 이거 보면은. 그치? 시간이 똑같이 걸렸을 거 아니야, 동시에 만나서 동시에 출발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관계식은 요거 나왔고, 또 다른 식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내가 초당 Xm씩 걸었어. 근데 12분, 분당으로 바꿀까요? 잠깐, 뭐야? 1분 동안에 걸은 거리니까 분으로 바꿔버리자. 초로 할 필요가 없죠. 분으로 합시다. 분. 그럼 편하지? 어차피 1분 물어봤으니까 1분 동안에. 자, 그러면 내가 12분 동안 속력을 X로 걸었으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예지가 걸은 거리는 12x죠. 승하가 걸은 거리는 12y가 되죠. 얘가 1200이다. 이걸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보고서 이 연립방정식을 내가 쓸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식이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 풀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3y는 2x고요. 약분하면 되죠. 12로 약분하면 x 더하기 y가 100 아니야. 그치? 나 이렇게 딱 나왔으면 뭐 하고 싶어? 다시 2배 해주고 싶지?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200이 되는 거니까 2x 대신에 3y 집어넣으면 되죠. 3y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5y는 200이니까 y는 40. 끝났네. 40. 1분 동안에 걸은 거리 물어봤으니까 y가 40. 1분에 40m 걸었다는 뜻이지. 그럼 40m.
그 예진 당연히 60m겠죠. 3대 2니까. 그치? 찍어서 푼 게. 자, 그 다음 쪽에서도 뭐를 풀어볼까? 농도, 가격, 수의 차, 다 다르네, 이거. 이거 갈수록 어려운 거니까 한번 3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B-31. 보면, 남주는 꽃집에서 장미 6송이와 튤립 4송이를 사고 13,800원을 지불하였는데, 나중에 꽃집 주인이 장미 가격과 튤립의 가격을 바꾸어 계산한 것을 알고 600원을 남주에게 돌려주었다. 이상하네. 야, 튤립이 비싸냐? 장미가 비싸냐? 장미가 비싸? 진짜 어떻게 알아? 튤립은 번식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 그래? 나 왜 튤립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지? 아, 그게 또 계절마다 다르지. 아, 모르겠다. 튤립이 번식하는 속도가 빠른 거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 것도 알고 있네. 집에 꽃이 해? 아니야. 알았어. 600원을 남주에게 돌려주었다. 장미 한 송이와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문제에서 봤을 때 장미와 튤립 뭘 미지수로 놓는 게 편해요? 한 송이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한 송이 가격을 그냥 X1, Y1이라고 놓으면은 그냥 XY 풀어버리면 걔가 답인 거죠. 이게 제일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맨 처음에 장미 6송이를 샀다니까 6X, 튤립 4송이를 샀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4Y가 얼마예요? 13,800원. 이렇게 식은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꿔서 계산해줘야 되지. X하고 Y를 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4X인가요? 4X 플러스 6Y는 어떻게 돼, 이게? 여기서 600원을 빼주면 되죠. 13,200원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약분부터 해볼까? 위에 거 약분하면 3X 플러스 2Y는 얼마야? 26, 12, 9, 6,900원이고 밑에 거는 그냥 놔둘까? 놔둡시다.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럼. 곱하기 3을 해. 다시. 그럼 9X 플러스 6Y는 00, 39, 27, 36, 18 27,000원에서 요놈과 요놈 갖고 따져주면 되니까 위에 걸 빼줍시다. 그러면 5X는 27,000원에서 13,200원을 빼니까 500원에다가 7,500원. 그래서 X는 5, 1은 5, 5, 5, 25. 1,500원이네. 그죠? 1,500원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Y 나오겠지? 1,500 집어넣으면 4,500이야. 4,500이면 2Y는 그래서 4,500을 빼니까 24? 0. 그 Y는 1,200원이네요. 1,500원? 1,200원. 1,500원? 1,200원.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다 바뀌어야 되죠. 처음에 잘못 계산한 거니까. 내가 지금 X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잘못 계산한 거지. 두 개가 바뀐 게 잘 계산한 거니까. 그쵸? 바뀌어야 돼요, 답은.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섞은 거, 속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뭐 할까요? 32, 3, 4번 중에 뭐 풀어볼까? 32번은 원래는 표로 잘 주지.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 34번 한번 해볼까? 34번. B-34. 어느 수학 학술대회에 참가한 두 사람의 대화가 모두 옳을 때라 그랬네. 참가한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어. 차를. 남학생. 나를 제외한 학생 수의 12분의 7은 여학생이야 그랬어. 그럼 12분의 5가 남학생이란 소리죠. 나를 제외한. 잠깐만. 나를 제외한이면 나까지 빼준 다음에 12분의 7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응. 자, 그 다음 여학생은 그래? 나를 제외한 학생 수의 40분의 30이 뭐라고? 나를 제외한 여학생이야. 말이 조금 그러네.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내가 남학생을 X명, 여학생을 Y명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맨 위에 거. 그러니까 남학생은 나를 제외한. 그러면 총 학생 수는 뭐예요? X 플러스 Y 빼기 1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나를 제외한 학생 수의 12분의 7. 12분의 7이 여학생이야. Y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놈은 나를 제외한 학생 수의 40분의 23. 똑같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40분의 23이 나를 제외한 여학생이니까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맞죠? 나를 제외한 여학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네. 이거는 뭐 이거 푸는 게 더 힘드네. 참. 그걸 알았어. 그냥 위에서 12 곱해버리면요.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7은 12y고요. 여기다가 40을 곱해버리면 40x 플러스 40y 마이너스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나봐. 23x 플러스 23y 마이너스 23이 40y 마이너스 40인 거죠. 여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바뀌려나? 넘어오면 23x 마이너스 17y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되겠지. 얘는 7x 마이너스 5y가 7. 뭐 좋은 방법 있니?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좋은 방법 있어요? 설마 여기다가 5 곱하고 여기다 17 곱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문제 이렇게 내? 참. 미쳐버리겠구만. 딴 방법이 없죠? 여기다 곱하기 5하고 여기다 곱하기 17을 하자. 그 뭐 나오겠지? 니네 계산해. 그 답은 x가 51이고 y가 70 나온대. x가 51이고 y가 70 나온대. 한번 넣어보자. 7일은 7, 7호 35 빼기 350 맞네. 7 나오네. x가 51, y가 70명이래요. 야, 현승이도 다른데 수학학원 또 다니니? 찬송이는? 또 뭐를 해볼까? 37번 한번 해볼까요? 37번. 두 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는 A, B, C의 3명이었고 무슨 소리야? 3명 중에 2명 뽑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유권자 1명당 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었다. 유권자라는 건 뭐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한마디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1명당 한 후보.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총 투표수는 2643표이고, 아, 그래? 2643표. 그러니까 2643명이 했나 보지? 그중 무효표는 20표. 아, 20표가 무효. 근데 투표할 때 무효표 나오는 경우 아니? 후보자 명단 쭉 있어요. 나중에 니네 투표하다 보면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이게 줄 쳐져 있어. 그러면 그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긴 도장이 있어. 그 밑에가 여기가 이렇게 콩 찍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도장이. 이거를 여기다가 정확히 이렇게 찍어줘야 돼. 탁.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지. 걸쳤으면 다 무효예요. 이해돼? 응. 그러면 내가 투표하기 싫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무효표를 만드는 게 나아? 이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니? 안 갔으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고, 가가지고 무효표를 찍었다는 건 나 찍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1번이 당이 제일 힘센데, 국회의원이 많은데,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3번까지 말고 4번은 관심이 없어. 몰라, 누구지도. 다 그렇거든. 보통 1번, 2번이에요. 웬만하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이게 만약에 유효 득표수가 얼마가 나왔고 막 이런 말 되게 많잖아. 근데 내가 당선이 됐어. 만약에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이 됐을 땐 전체 인구수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수의 몇 %로 당선됐다 이러거든요. 내가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50% 이상, 이 두 명이 제일 싸운다 그러면 50% 이상 되면은 무조건 내가 당선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52% 맞았고 이 사람이 48%야. 이러면 되게 열받겠지만 이렇게 됐다고 쳐봐. 내가 당선이 됐어. 아, 그래 60이라고 해야죠. 60대 40이라고 그러죠. 이 당선된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나는 국민의 6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래요. 아니야. 무효표를 하나도 계산 안 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가가지고 무효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투표 안 한 사람들을 계산 안 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무효표를 만들면 어차피 투표한 사람 중에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들 뽑을 사람이 없어도 가가지고 무효표로 내는 게 맞다고요. 그래야지 나는 니네들 중에 지지자가 없다. 난 지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야. 나중에 니네가 이제 나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투표할 때 귀찮아서 안 가거나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가야 하지 말고 진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가가지고 무효표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해되니? 안 가버리면 거긴 집계도 안 들어가. 그리고 얘네들 착각한다니까 진짜 다 60% 자기가 지지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자, 아무튼 그런데 어디 있냐? 당선자는 A, B가 됐어. A, B, C 중에 A, B가 당선이 됐어. B의 득표수는 C의 득표수보다 41표가 많았다. B의 득표수는 C보다 41이 많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 다음, 만일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를 뽑았다면, A가 만약에 100명이면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를 뽑았다면 얘는 그럼 5명을 뽑았다는 소리죠. 이 100명 중에 5명이 갔다는 게 아니라 A를 뽑은 그 명수의 5%가 C를 뽑았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명밖에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B는 C보다 21표 적게 되어 낙선했을 것이다. 그러면 B는 C보다 21표 적게 돼요. B는 C보다 21표 적어.
그래서 낙선했을 것이다.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A와 C가 뽑혔다는 소리인데 A, B, C의 득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나? 있어요? 있니? 득표수라는 건 나를 뽑아줘 그 표수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쉬운 건 얘지 2643인데 20표가 무효표니까 A를 뽑은 걸 A 득표수, B는 B 득표수, C를 C 득표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뭐가 돼요? 2623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저 43에서 20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있었냐? 그렇지. B의 득표수는 C보다 41이 많았다. 그러니까 B는 C 플러스 4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문제거든. 저 5% 어떻게 처리해야 돼? 5%가 C를 뽑았다면 21표 적게 되어 낙선했을 것이다. 지금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를 뽑았다면, 좀 말이 조금 그러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C는 5명 뽑아. 이건 아닐 것 같아. 더 뽑았다면 아니에요, 더? 원래 C 득표수가 있었는데, A를 뽑은 사람 중에 5%만 C한테 왔어도, C가 당선됐다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잖아요. 너무 작잖아, C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말이 조금 그러네. 자, 그 문제를 살짝 말 바꿔요. A를 뽑은 사람의 5%가 C로 더 왔으면 C가 당선됐을 것이다. 그렇게 바꿔요. 이해되죠? 그렇게 바꿉시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100분의 5x, 이게 이제 5x, 5a지. 이게 a의 5%죠. 플러스 c. 그럼 C가 이제 C의 득표수보다 이만큼 더 받았다는 뜻이지. 얘는 B보다 21표, 뭐라고 한 거지? B는 C보다 21표 적게 되어 낙선했을 것이다. B는 C보다 21표 적게 됐어. 얘는 C가 받은 득표수죠. 그렇죠. 그러면 B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B보다 21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C의 득표수가 B보다 21이 많다라는 뜻이지, 그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야 돼. 원래 C의 득표수보다 A의 득표수의 5%가 더 붙어버렸으면 이렇게 됐을 거다. 이걸로. 지금 문제가 여기서 살짝 이상하지? 그럼 A는 뭐 C는 별로 받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 들잖아.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A, B 중에 누가 5% 여기서 줄 거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치? 그렇게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로만 풀어버리자. 이거지. 3개 더한 건 여기는 맞고 얘도 맞아. 문제는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은 C가 더 받았으면 B보다 21표가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그러면 요거를 풀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얘는 잠깐만. B는 C 플러스 41이라 여기다가 C 플러스 41 집어넣으면 A와 C에 대한 관계식이고 A와 C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요거 두 개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B로 바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2C는
여기서 41을 빼줘야 되죠. 넘어가니까 3에서 1 빼니까 2고 62에서 4 빼면 58 맞지? 58 맞죠? 2582 그리고 얘는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5A 플러스 100C는 100B B도 여기 있었어?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겠네. C 플러스 42. 그러니까 C 플러스 62죠.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했으니까 100C? 뭐야? C가 없어지잖아. 100C 플러스 6200.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없어지네. 여기 직원들 C가, A가 그냥 나와버렸네,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풀었네, 그럼. 에이, 그냥 해. 어쩔 수 없어. 그 5A는 6200이잖아요. A는 5일은 5, 12, 5, 2, 10, 20, 5, 4, 20. 1242. 그러면 C 바로 나오죠? 여기가 1242니까 2582에서 1240을 빼버리면 2, 4, 14. 1342. 네, 2로 나눠줘야 되지. 2, 6, 12, 14. 2, 7에 14, 2, 1은 2. 671표고요. B는 여기다가 더하기 41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1, 7. 712표.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얘가 조금 말이 헷갈리네. 이런 거. 672. 됐어요. 그럼 우리 A단계 와가지고 A단계 와서 뭐를 해볼까? 1번, 2번은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 풀어볼까? 3번? 3번을 풀어보세. 자, 어느 학급에서 학생들을 두 줄로 나란히 세웠는데 A줄에 있는 학생 3명을 B줄로 보내면 A줄, B줄 이렇게 있나봐. 두 줄로 세웠어. A줄에 있는 학생 3명을 B줄로 보내면 B줄에 있는 학생 수는 학급의 모든 학생 수의 3분의 2가 되고 그랬어. 내가 3명을 1로 보냈어. 그럼 여기는 빼기 3이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된대. B줄에 있는 학생 3명을 A줄로 보내면 두 줄에 있는 학생 수가 같게 된다. A줄에 몇 명이 서 있으냐? 야, 그러면 내가 미지수를 정할 건데요. 뭘 어떻게 정하는 게 낫지? 일단 A줄에 있는 명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난 A줄에 있는 명수를 A명이라고 놓을게요. B줄에 있는 명수를 B명이라고 놓을게. 그래서 A 구하면 A가 답인 거 아니야? 그치? 각줄인가? A줄이지. 어디 갔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선 A줄에 있는 학생을 B줄로 보내면이라 그랬지. 그 B줄에 있는 학생 수가 어디 갔냐? 학급의 모든 학생 수의 3분의 2가 되고, 일단 모든 학생 수는 A 플러스 B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B줄에 있는 학생 수는 그럼 B 플러스 3명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 B 플러스 3은 모든 학생 수의 3분의 2.
B 플러스 3은 모든 학생 수의 3분의 2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 다음 B줄에 있는 학생을 A줄로 보내면 이게 A줄이 이제 A 플러스 3이 됐는데 같게 된대. 아 그래? 그 A 플러스 3은 B 마이너스 3과 같다 이거잖아. 맞니? 이거 구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답 맞나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인 거고 양변에 3 곱해버리면 3B 플러스 9는 2A 플러스 2B니까 1로 넘기자. 2A 1로 넘겼어. 마이너스 B는 9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좀 풀기 편하게 됐네. 위에 걸 빼면 A는 15 끝. 15명이네. 이해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 (10번) 봐볼까요? 10번 소금물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막 헷갈리지. 원래는 교과 과정에서 농도 나오는 건 원래는 없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안 나와. 그건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웃긴 게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농도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농도 개념이 나온다고. 당연하듯이 나와 그냥. 방정식 세울 때. 자 10번 보면 두 개의 용기 A, B가 있다. A에는 10%, B에는 2분의 3%의 소금물이. 야 2분의 3%는 또 뭐냐. 그냥 30%라고 하지. 짜증나게. 이거 계산도 딱 봐도 더럽게 생겼네. 그치? 1번 A에서 24g의 소금물을 덜어내고 24g의 물을 넣는다. 뭔 소리인지 알겠고. 2번 B에서 2g의 물을 증발시킨 후 2g의 소금을 넣는다. 그래? 그럼 얘는 농도가 되게 올라가겠네. 이 조작 후에 A, B의 소금물을 또 섞는데 6.4%의 소금물 200g이 된대요. 그럼 섞었더니 처음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을 각각 Xg, Yg이라고 할 때 1번 1의 조작 후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이건 할 수 있죠. 바로 이거 어떻게 돼? 1의 조작 후 소금물을 X, Y라고 논다 그랬어요. 소금물을 원래는 소금물을 X하고 Yg이 있는데 A에서 24g의 소금물을 덜어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24가 되는 거죠. 농도는 변하니? 농도는 안 변하죠. 소금. 야, 물 조금 덜어냈다고 갑자기 얘가 더 짜져? 아니잖아요. 물만 증발시키면 짜지겠지만. 그쵸? 저 퍼센트 그대로 소금물도 빠지는 거지. 똑같아. 자, 24g의 물을 넣는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다시 2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소금물은 어차피 X예요. 그럼 소금만 빠졌겠죠. 그치? 자, 저거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소금의 양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소금의 양. 원래는 10%예요. 10%. 농도 10%. 얘는 2분의 3%.
그럼 원래가 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머릿속에서 이제 식을 생각하고 소금,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소금 곱하기 100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일 것이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겠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겠네. 100분의 10, 0.1x겠네. 됐어요? 제가 소금의 양이죠. 됐지? 응. 근데 24g의 소금을 뺐댔죠. 아니 24g의 소금물을 뺐지. 소금물을 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다시 24g의 소금물을 뺀 다음에 물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X가 됐고요. 농도는 바뀌죠. 맞아요. 소금의 양도 바뀌죠.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농도로 계산해 줘야 되지. 24의 소금물을 24의 소금물이야. 연놈의 농도 10%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아니 소금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펐어. 이것도 농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전체 소금물이 24라고 했을 때 농도 똑같이 10%라니까? 그 소금이 얼마야? 2.4. 그러니까 소금이 2.4가 빠진 거지. 그치? 그 다음 다시 채웠으니까 소금물은 다시 X가 됐겠지. 농도도 바뀌었겠죠, 이제. 맞아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굳이 이거 쓰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10X 빼기 240. 뭐 이렇게 바뀌었겠지. 맞죠? 자, 소금의 양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얘지, 얘. 1번 답은 얘예요, 그럼. 소금의 양. 그 다음 2의 조작 후 B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B는 뭐냐면 소금물이 Y라 그랬지. 아까 내가 Y로 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 농도는 2분의 3이라 그랬어. 2분의 3%. Y크람이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00분의 3이네, 그럼. 그렇지. 200분의 3Y지, 원래가 쟤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대? 2g의 물을 증발시킨 후 2g의 소금을 넣는데. 얘는 이렇게 됐겠네? 그렇지. 물하고 아무나 상관없고 소금만 들어갔지. 그런데 농도도 바뀌었겠고요.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된 거야? 소금물은 얼마를? 2g의 물을 증발시켰어. 2g의 물을 증발시켰어. 그러면 소금물은 Y 빼기 2가 됐고요. 다시 물을 집어넣었어. 다시 Y가 된 거지. 그럼 상관없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얘는. 그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2분의 3i 플러스 200. 뭐 이렇게 됐겠네. 됐죠? 2번은 뭐냐면요. B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어. 얘가 답이겠죠? 됐니? 좋았어. 자, 그 다음 3번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갑자기 뭔 소리야? 1번, 2번 한 다음에 왜 세우래?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어떻게 세우면 돼? 섞었다 이거지? 섞었더니 6.4%의 소금물 Y가 됐어. 야, A 플러스 B를 했어 이제. 그러면 소금물 네, 농도 소금 다시 쓸게. 자, 소금물은 어떻게 됐어요? X 더하기 Y가 됐지. 농도는
6.4가 됐대. 그 다음 소금은 이것도 두 개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0.1x 마이너스 2.4 더하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이면 1.5니까 한 칸, 두 칸. 0.01호인가요? 그치? 한 칸, 두 칸. 플러스, 아이씨, y.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6.4%의 소금물 200g이 된다. 얘가 하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6.4%로 뭐 하나 해줘야 되나? 그렇지. 소금물 200g이 된다. 이것도 나오죠 뭐. 내가 이 200인 거 알잖아. 농도 알잖아. 소금은 뭐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48, 26에 12, 12.8. 그래서 다시 잘 쓰면 0.1x 플러스 0.015y는 마이너스 0.4니까 플러스 0.4가 돼서 13.2.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됐지? 맞나 이거? 0. 됐어. 그 다음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되죠? 각각 구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그래서 100을 곱하면 1000 곱해야 되냐? 1000 곱하면 어떻게 되니? 100x 플러스 15y는 13200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냥 귀찮은데 여기다 그냥 100 곱해버릴까요? 100x 플러스 100y는 200 해서 빼버리면 85y는 6,800원. 약분 대줘야 될 텐데 모르겠다. 5씩 나눌게. 8, 5, 40, 8, 8에 64. 그러네. 8이네. y는 8. y가 8이니 8이야? 80이지. 그래서 x는 1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80 답 어디였니? 80, 120. 됐죠? 이렇게.